혹시 일본 딸기 드셔보셨어요? 보통 딸기보다 훨씬 달콤하다는 아마우나 베니호페 같은 거요. 아, 네네, 알죠. 되게 비싸고 귀한 과일이잖아요. 맞아요. 히론키 코가 씨도 어릴 땐 정말 특별한 날에만 먹었대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최고급 딸기를 기후 걱정 없이 우리 동네에서 바로 언제든 먹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건 정말 상상만 해도 좋네요. 그쵸. 코가 씨가 미국 유학 중에 뭐랄까 좀 밍밍한 오입맛 나는 딸기에 실망하고 이걸 꿈꾸기 시작했대요. 아, 그래서 직접 재배할 생각을.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코가 씨의 TED 강연을 바탕으로 이 수직 농업 기술이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하는지, 이게 왜 그냥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기술인지 한번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코가 씨가 사실 기존 농업의 문제점들을 아주 정확하게 짚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극한 기후 문제 심각하잖아요. 물 부족, 땅 부족도 그렇고, 농약 문제, 또 일할 사람 부족한 거. 근데 인구는 계속 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죠. 아,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네. 근데 이제 수직 농업이 여기서 딱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내에서 모든 걸 제어하니까. 제어하니까 네. 농약 필요 없죠. 물은 90% 넘게 재활용하죠. 흙 없이도 키우죠. 심지어 그 오래된 버드와이저 맥주 공장을 아예 딸기 농장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맥주 공장을요? 와, 진짜 발상이 다르네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쉽진 않았겠죠. 당연하죠. 전문가들이 엄청 회의적이었다고 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아니 잎채소나 가능하지 과일은 어렵다. 특히 벌로 수전시키는 거 그거 실내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요. 아, 벌 문제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농업 경험에 전혀 없던 코가 씨랑 파트너가 직접 PVC 파이프 자르고 막 감전될 뻔하면서 농장을 지었대요. 직접요? 와, 대단하다. 네. 근데 그 초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수직 농업의 진짜 강점은 바로 혁신 속도예요. 혁신 속도요? 네. 보통 밖에서 하는 농사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날씨 운에 맡겨야 실험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측이 안 되죠. 근데 수직 농장은 수십 개 방에서 온도, 습도, CO2, 빛, 바람까지 다 조절하면서 1년 내내 그냥 비교도 안 되게 빨리 실험하고 배우는 거죠. 아, 환경을 완전히 통제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코가시네 회사 OEC가 5년 만에 수확량을 5배 늘렸는데 이게 전통 방식이었으면 거의 500년은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5년 만에 500년이요? 와, 이건 그냥 빠른 게 아니네요. 판도를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농업 R&D의 게임 체인저인 셈이죠. 근데 역시 아까 말씀하신 비용,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초기 비용 높은 거 맞아요. 근데 혹시 컴퓨터나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엄청 비쌌잖아요. 아, 맞아요. 엄청 비쌌죠. 근데 기술 발전하면서 가격 확 떨어졌죠. 이것도 비슷해요. 5년 전에 한 팩에 막 $50 하던 딸기가 지금은 $10 정도로 내렸고 벌써 100곳 넘는 마트에서 팔리고 있대요. 오, 벌써 그렇게요? 네. 코가 씨는 앞으로 한 5년이면 일반 딸기보다 더 싸질 수도 있다고 자신하더라고요. 와, 그럼 진짜 대중화가 코앞이네요. 그렇죠. 이런 변화 뒤에는 사실 세 가지 핵심 기술 돌파가 있었어요. 세 가지요? 네. 아까 잠깐 얘기했던 벌 수분 문제 해결, 그리고 AI 도입, 마지막으로 로봇 자동화. 아, 그 벌 문제, 실내에서는 벌들이 방향을 잘 못 잡는다고. 그거 어떻게 해결했을지 진짜 궁금하네요. 맞아요. 그게 진짜 큰 난제였죠. 벌들이 인공빛 아래서는 술 취한 것처럼 비행을 제대로 못해서 수정 성공률이 엄청 낮았거든요. 아, 그럼 열매가 잘 안 맺히겠네요. 네. 딸기꽃 하나가 제대로 열매 맺으려면 벌이 여러 번 찾아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야외랑 실내 환경 변수를 진짜 샅샅이 분석했대요. 벌 행동 관찰하면서. 2년이나요? 네. 그래서 결국 벌을 위한 최적의 실내 환경 레시피 이걸 찾아낸 거예요. 지금은 데이터 과학이랑 AI까지 써서 성공률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렸어요. 45%요? 와, 보통 밖에서는 어느 정도인데요? 보통 60에서 70%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이죠. 야, 대단하네요. 그럼 AI랑 로봇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가요? AI는 그 카메라 달린 로봇 있죠. 걔가 돌아다니면서 농장 안에 있는 모든 식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으고 분석해요. 실시간으로요? 네. 그래서 어떤 식물이 건강한지, 수확은 얼마나 나올지, 심지어 오늘은 벌이 얼마나 필요한지까지 예측해서 수분 과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와, 벌 관리까지 AI가? 그렇죠.
그리고 이 AI 판단에 따라서 로봇팔이 알아서 제일 잘 익은 딸기만 딱 골라서 그것도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수확하는 거죠. 로봇이 수확을? 그럼 사람은 거의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기술 덕분에 딸기 식물 자체가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아, 식물이요? 네, 보통 몇 달 열매 맺고 끝나는데 여기선 1년 내내 열매를 맺는데요. 365일요? 네, 그러니까 식물 하나당 연간 매출이 그냥 4, 5배도 높아지는 거죠. 이야, 이건 뭐 생산성 자체가 차원이 다르네요. 듣고 보니까 진짜 수직농업이 먼 미래가 아니라 코가 씨 말처럼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확 와닿네요. 그렇죠. 이제는 딸기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뭐 폐공장 활용하고 태양광 쓰고 물 재활용하고 이런 지속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더 매력적이고요. 맞습니다. 진짜 맛있고 농약 걱정 없고 환경에도 좋은 과일을 동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날이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수도 있겠어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벌, AI, 로봇, 이 기술 융합이 가져온 혁신 속도랑 효율성, 이게 초기 비용이라는 벽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네,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작물 수명 자체가 길어지니까 경제성까지 확보되면서 이제 전통 농업이랑도 충분히 경쟁할 만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코가 씨가 그래서 이게 바로 더 달콤한 미래 아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 기술이 우리 식탁, 우리 농업에 또 어떤 달콤한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